네, FMC를 또 앞두고 여전히 조정 권역인데요. 오늘 또 10시에 시황 흐름 읽어보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FMC도 있고 또 반도체에 대한 우려들도 있고 유가도 상승하고 그런 분위기인데요. 오늘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조금 시야를 좁혀서 애플의 아이폰 15 신작이 공개가 됐는데요. 흥행 조짐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FMC 권역에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다. 주변 정황들은 별로 좋진 않은데요. FMC 관전 포인트 또 이후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FMC에서는 금리 인상을 바로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추후 이제 점도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닉 티밀하우스 기자 같은 경우에 지금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이제 계속 기사를 써내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따르면은 다소 조금은 경기도 약간 침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논조가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논조도 잠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깜짝 놀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의 틀은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잠시 조심스럽게 하는 것인데,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1회 정도로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시장에 큰 반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빨리 가지기도 좀 어려운 국면이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지금 아직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 지표가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자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다만 서비스 쪽 그리고 이제 주택 관련된 쪽은 상당히 좀 빠지고 있죠. 특히 10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 관련된 부분들을 갚아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금 20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용 관련된 그 카드 연체율이 꽤 높아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학자금을 갚아야 되면은 쓸 돈이 좀 줄어들고 연체율도 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서비스 쪽이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 먹는 거라든지 놀러 간다든지 이런 돈들을 쓰기가 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관련된 지표들이 인플레 쪽에서 좀 빠지게 될 것이고, 주거 관련된 쪽은 거래가 상당히 급감했습니다. 관련된 이자 비용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급하게 사야 될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 많이 사고 있지 않은데, 근데 가격이 좀 안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추후에 훅 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인플레 지표 같은 경우는 하향 안정이 될 것으로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FMC도 무난하게 넘어가면서 조금 지표 의존적인 이야기를 또다시 공동적으로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본다면은 우리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EPS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밸류에이션이 10배 초반 정도까지 지금 빠졌어요. 최근에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12배 이상 갔던 시장이기 때문에 10배 초반까지 빠졌다면 상방에 대한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또 PR 밸류에이션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한 다른 굉장히 어려웠던 섹터들이 지금 EPS 상향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밸류에이션 부분들에 대한 매력도가 아직 남아있고,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은 2,52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1차 지지, 그리고 2차 정도 지지를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2,470 정도 전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빠지면 좀 사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거기다가 지금 반도체를 위시한 2차 전지 쪽도 양극재가 8월 정도까지는 좀 쉽지 않았지만 결국은 하반기 4분기로 넘어가면 양극재 쪽도 좀 숫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장비주들 좋게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중국 소비 관련된 쪽도 중국 지표 개선된 소매 판매 개선세가 있으면서 하반기 관련된 우리 인바운드 쪽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 기대감이 아직 있고요. 그다음에 IT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도 결국은 LG에너텍, BH 등과 같은 애플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MLCC 관련 쪽도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IT가 주도하는 흐름이 지속되면서 2차 전지의 반등세, 그리고 중국 소비주를 포함한 경기 민감 업종들의 강세도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아니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SMC발 반도체 노이즈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가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해 가야 될 상황인데 그 얘기 때문에 사실 어제 많이 눌렸잖아요. 근데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고 다른 EBS 투자증권에서 이야기 나왔지만 걱정할 필요 없답니다. 왜냐하면 오늘 도이치방크도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을 또 했거든요. 어제 새벽에. 그러면서 테슬라가 3% 정도 빠졌습니다만 최근에 전기차 가격을 하향 조정하면서 굉장히 조금은 어닝에 어느 정도 조금 하향이 있다고 보면서 3% 정도 뺐는데, 사실 마이크론 관련된 이슈도 어제 도이치뱅크가 올리면서 어제 반도체 지수는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도 어느 정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장비 발주를 좀 늦춘다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큰 추세 틀에서는 HBM이든 DDR5든 반도체, 그리고 오늘 같은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도 낸드나 그다음에 DDR4 관련된 레거시 제품까지 그 가격들이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현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리포트가 나오냐면 기존에는 HBM과 DDR5 같은 차세대 관련된 신기술과 관련된 장비나 이런 쪽을 보자고 계속 리포트가 나왔지만 이제 현물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전 공정단에 선당 공정단의 종목을 보자. 그래서 유진테크라든지 주성엔지니어링, HPSP 같은 종목 관련해서 추천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에 봐서는 반도체에 대한 큰 흐름에 대해서 크게 그 흐름이 그러니까 주도주로서의 섹터로서의 어떤 그런 흐름이 네.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핫테마 분석하겠습니다. 앞서 주제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이폰 15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판매가 막 시작됐고 국내는 아직 판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도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이폰이 지금 생각보다 잘 네. 팔립니까? 잘 팔릴 것으로 보입니까? 네. 뭐 중국 지표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요. 네. 주말 동안 그 중국의 아이폰 15 예약 열풍이 진동 쪽에서 확인한 아이폰 15 시리즈 예약 수가 작년 14 시리즈 대비 모델별로 거의 2배 정도 나왔습니다. 네. 예약이 엄청나게 나왔고요.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 통하면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너무 높기 때문에 중국 내 배송이 각각 한 3주에서 5주까지 지연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연될 걸로 봅니다. 지금 고밍치라는 대만 애널리스트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예상대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능가하는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대한 수요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대기 시간이 긴 이유는 수요가 역대 많고요. 그다음에 대량 생산 일정이 다소 좀 늦어지면서 모델별로 조금 늦어지는 모델도 좀 있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제 공산당원이나 정부 직원 그리고 국영기업 직원 중심으로 인해서 아이폰 관련된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고명치에 따르면 아이폰의 주거 타겟 그 고객이 아니라고 봤어요. 결국은 정부 공산당원이나 정부 직원, 국영기업 직원들이 아이폰을 아주 많이 사고 있는 기존의 유저들이 아니란 뜻이고요. 그래서 그게 크게 영향이 없다. 그리고 아이폰 금지는 특정 정보기관이나 국영기업의 단독 결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이폰 금지가 중국 내에서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지 않을 것으로 고명치 연구원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 시장의 예약 판매에서 워낙 화려하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아이폰을 예약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최근에 아주 돌풍을 불고 있는 화웨이 폰이 있거든요. 화웨이 폰하고 타겟 고객이 또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 타겟 소비자들이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애플의 핵심 사용자는 다 별도로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5에 대한 어떤 출하량을 8천만 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국내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서도 애플 아이디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USB-C 단자 채택.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일 수도 있는데 기존의 단자가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삼성폰을 쓰면은 C 단자를 썼는데 아이폰이 그게 호환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USB 단자가 이제 채택이 되면서 기존에 안드로이드 폰을 쓰던 사람들도 C 단자로 이제 아이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소 좀 선택에 좀 영향을 미쳤다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USB 관련된 그 C 단자가 그 아이폰에서 쓰는 애플용 아이폰 단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격이요? 예. 그 단자만 파는데. 아, 그 단프 정품으로 네. 팔면? 네네. 정품으로 아이폰 매장 가면 비싸겠죠. 45,000원입니다. 45,000원. 연결잭만. 네네. 그 상당히 좀 저는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애플이 정상적인데 다른 펜 걸 하나도 뭐 예. 10몇만 원 받고 그런가 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네. 이야기를 쓰고 있고 애플의 특유의 어떤 뭐라 그럴까 자존심이라 그럴까 아니면 배짱 장사를 그렇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단자 하나만 45,000원이면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저희 입장에서 저는 삼성전자 폰을 쓰긴 하지만 네. 조금 이제 비싸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근데 그걸 써야 되고 그다음에 아마 충전 속도도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가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내에 칩이 저장되어 있어서 애플 전용 단자가 아닌 C 타입의 단자를 가지고 쓰면 충전 속도가 좀 줄어들고 전용 단자로 써야만이 충전 속도가 좀 빠르게 된다거나 그런 약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키움증권에서는 LG 이노텍 관련해서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다소 조금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게 아까 프로나 프로 맥스가 약간 좀 지연됐기 때문인데 근데 그 물량이 4분기에 다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4분기가 기존의 영업이익을 5,300억대에서 6,100억대로 대평 하향 조정했고요. 분기 기준으로는 이번 올해 4분기가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에는 LG이노텍 정도는 좀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 BH까지 이야기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충분히 우려를 반영한 종목들이 뭐 LG이노텍이나 BH가 있다고 본다면 지금은 조금은 긍정적인 접근도 가능하고 지금 글로벌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폰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실까요?
아이폰 아니에요? 아이폰 몇 시리즈? 그까지 네. 물어보시면 모르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 지금 15가 나왔으니까 네. 뭐 한 11, 12 이렇게 되나요? 현재 가장 많이 실사용하고 있는 네. 폰은 전 세계에서 1등이 아이폰 8 시리즈라고 합니다. 8이요. 네. 네, 그만큼 예전 것을 사용하고 있. 네,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교체 수요가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고, 네. 물론 8 시리즈가 워낙 잘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네. 교체 수요가 올만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첫 번째 달보다는 둘째, 셋째, 넷째 달까지 그 판매량이 계속 쭉 올라오는 추이가 보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다섯 달 정도 가면은 조금 빠지기 시작하는데 둘째, 셋째, 넷째 달까지 올라오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아마 판매량이 좀 지수가 나오고 이런 보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네. 저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추론을 해서 얘기는 하긴 하는데 뭐 오늘은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추론이 좀 어렵습니다. 계속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주가 사실 아이폰이 이제 초기 흥행을 할 것 같다는 얘기로 그러면 국내 관련주가 뭘까 투자자들은 그게 관심인데 LG이노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요. 네, 아이폰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오늘 또 그러면 조금 전에 핫섹터를 본 거고요. 박근영 부장님이 주목해봐야 될 섹터 준비하신 건 어딘가요? 예, 역시 지금 우리가 바라본다면 실제 뭐라 그럴까요? 뭐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이게 좋아하는 사람 뭐 아니고 조금은 좀 불편한 사람들도 계십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예. 중국인들이 인바운드 많이 들어오니까 뭐 시장이 좋아집니다. 뭐 지표들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하면 조금 그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분도 사실 그래요? 또 댓글창에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센티적인 이야기고 네. 국내에서 어쨌든 그 중국의 인바운드가 많아지면 이와 관련된 뭐 생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뭐 저도 여의도에서 일을 하면서 뭐 현대백화점이랑 가까이 있는데 더 현대 좀 가보든지 아니면 명동 쪽에 나가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진 게 느껴지고요. 또 중국인들도 꽤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본 쪽도 우리가 뭐 SK2라든지 시세이도나 여러 가지 뭐 그 화장품 잘하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수입하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하는 브랜드 중에 1위가 최근에 한국이 1위로 올라간 거 들으셨습니까? 화장품. 네. 네네. 일본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의 나라가 일본에서 네. 한국이 그 1위로 뉴스가 올라갔거든요. 됐었죠. 예. 2위가 프랑스인데요. 역대급으로 프랑스가 1위를 했지만 최근에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7월 보고서, 8월 보고서가 나오면서 미국의 화장품 수입국 중에 1위가 또다시 한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 4월 달에 한국이 1위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프랑스와 견주어서 한 17%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한국이 약간 1위로 올라서면서 이제 프랑스하고 비슷한 1, 2위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7, 8을 넘어가면서 미국 쪽에서 화장품 수입국 중에 한국 점유율이 20.1%로 1위를 차지했고요. 프랑스하고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프랑스가 이번에 점유율이 16.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4% 이상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를 제치고 완벽한 1위를 이번에 7월 달에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미국 쪽에서 한국 인디 브랜드를 상당히 많이 쓰는구나 이야기 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뭐가 잘 나갔느냐 역대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쪽에 많이 나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미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스킨케어 쪽이 굉장히 잘 나갔죠. 그래서 국내 브랜드 중에 스킨케어를 하는 인디 브랜드들 중소형 브랜드가 많이 나왔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동양 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스킨케어 우리가 뭐 스킨이나 로션 바르는 기초 제품이 중국 사람들은 57%나 쓰고 있고 한국은 52% 정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서구권은 30%가 채 안 되고요. 글로벌도 3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권 쪽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초, 스킨케어를 거의 안 한다고 보고 섹터 쪽으로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수치가 2022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쪽도 스킨케어 쪽이나 기초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블락 같은 제품들을 쓰기 시작한다는 게 지표들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 제품을 잘하는 게 한국 제품들이고 그 가운데 결국 인디 제품이 많이 나오고 조선미녀 같은 것들이 결국 이게 유기농 화장품으로 알려져 있는 제품인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가면서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에서 실리콘투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성장세를 부각하는 것이 1분기, 2분기 공이 지금 가장 큰 성장세 보이는 게 결국 올리브영입니다. 올리브영이 40%의 성장세를 각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도 얼타뷰티 같은 플랫폼, 그러니까 H&B가 결국은 나가게 되고 이 H&B에는 고가
프리미엄 제품들은 잘 안 들어가죠. 입점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나간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색조 화장품, 우리 뭐 립스틱이나 틴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 국내 브랜드들이 이렇게 실적이 구가가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에 관련된 부분도 고려하거니와 확실히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화장품 쪽이 주도적으로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 뭐 실리콘2, 아이패밀리 SC 이런 인디 브랜드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디펜던트, 독립 브랜드, 그러니까 대형 화장품 종합세가 아니라 이렇게 한두 개 제품을 집중적으로 만드는 그런 약간 특화된 중소형 맞습니다. 브랜드를 얘기하는 네네네. 거고요. 화장품이 제일 강해요. 예.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인디 브랜드들은 자체 제작 그 어떤 뭐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가능성이 좀 크죠. OEM으로 하겠죠. 그렇죠. 뭐 OEM이나 ODM으로 가겠죠. 뭐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로 가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주가들이 조금 먼저 움직였고 한국콜마가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였다는 점에서는 같이 한국콜마가 좀 키 맞추기 가능성도 좀 있다고 저희가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그 외에도 연우라든지 예. 우리가 펌텍코리아 같은 용기를 하는 회사들도 기존에는 30% 이상, 특히 연우 같은 경우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리퍼시픽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지금은 인디 브랜드 쪽으로 좀 높여지면서 특히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화장품만 이야기 드리면 너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면세도 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개별 여행 계획, 특히 이제 FIT라는 개별 여행 계획이 많아집니다. 기존에 따이공 보따리 상이 많이 들어오면 영업이익률이 면세점들이 뭐 1%에서 3% 정도밖에 안 됐어요. 물량은 많아지지만 이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근데 개별 여행 계획이 많아지고 단체 관광이 들어오면 아마 면세점들의 영업이익률이 아마 9에서 10%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 볼륨이 커지면서 이익률이 9에서 10%까지 올라온다고 보면 이익이 상당히 좋아지고, 기존보다 아마 일부 이제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정도 평가할 수 있냐면 지금 호텔 신라의 영업이익이 아마 2019년 대비 1,000억 이상 올라온다고 보는 쪽도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세점 브랜드가 지금 개별 여행 계획이나 단체 여행 계획이 들어오면 상당히 좋아진다 보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하반기에는 중국인들이 200만 명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그 동남아의 여행객보다 개별적으로 쓰는 금액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중국인들이 꽤 많이 쓰고 가고요. 근데 화장품을 많이 사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화장품 섹터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라 비중국 쪽에서 슈퍼 고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쪽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 올라가는 거고요. 중국 쪽에 들어오는 것은 의외로 뷰티 쪽, 그러니까 뭐 미용을 가거나 시술을 받거나 피부 쪽으로도 많이 이제 병원을 많이 간다는 얘기죠. 그런 쪽과 관련된 쪽도 연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면세는 이제 호텔 신라가 대표적이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주목을 받고 있고, 네, 맞습니다. 카지노 얘기 마지막으로 조금 해주시죠. 네. 카지노도 관심권역으로 보시는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는 2019년 지표를 이미 넘어섰다는 거 잠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같은 경우도 외인 카지노 중심인데요. 파라다이스가 이미 2분기에 일본과 기타 VIP 드랍액이나 영업이익이 이미 2분기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4년부터는 중국인 VIP 드랍액이 아마 2019년 대비 거의 100% 가까이 회복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익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20% 이상 이익 상승폭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나 이제 제주도를 또 많이 간다고 하니까 입도 관광객이 많아지면 롯데 관광개발과 관련된 쪽도 3분기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황해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시장 전반적인 상황하고요, 주목해봐야 될 섹터 중국 소비주 쪽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